오늘 오전부터 국회 행안위에서는 제주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안위는 제주도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끝난 뒤에는 제주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청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 의혹과 관련된 기관이죠. 당연히 오늘 이어질 국감에서는 이 문다혜 씨의 숙박업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점이 핵심이죠? 일단은 문다혜 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미신고 불법 숙박업에 이제 활용했다 이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체제가 아닙니다. 당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에어비앤비 이런 이제 특정 업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유 숙박을 뭐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서 거기서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불법 공유 숙박 운영 의혹은 문다혜 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단독 주택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해왔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추가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죠. 문다혜 씨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제 채널A 취재진이 이 해당 오피스텔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까지도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혹시 에어비앤비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사촌동생. 사촌동생? 네. 사촌동생은 여성분께서 살고 계셨던 건가요? 네. 언제부터 사는지 아시나요? 사촌동생 집이 아니고? 네, 크게 말하면 했어요. 에어비앤비에서 사촌동생 집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자, 들으신 인터뷰 내용은 어제 채널A 취재진이 오전에 퇴실하는 투숙객을 직접 만나서 물어본 내용을 들으신 겁니다. 자, 사촌동생 집에 왔다고 먼저 말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 투숙객 말을 바꿨습니다. 해당 숙소를 빌려준 주인 측에서 사실은 사촌동생 집에 왔다라고 누가 물어보면 말하라고 시켰다는 건데, 그러니까 투숙객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다면 이 투숙객을 묵는 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라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주택과는 다릅니다. 제주도 주택은 신고를 하면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오피스텔은 공유 숙박업으로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공유 숙박업 자체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을 걸고 공유 숙박하는 분들이 다 저런 식의 공지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저 오피스텔 같은 것을 찾아서 예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 상세 주소를 예약금을 입금하기 전까지 알려주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들어가는 절차 역시 예약 완료 후 입실 직전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이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혜 씨의 경우에도 제주도 주택보다 저는 이 영등포 오피스텔의 공유 숙박업 운영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제주 숙박업은 사실 이 공유 숙박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미신고 운영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피스텔 자체는 이거는 아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지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인지를 했다는 것이고, 불법임을 100% 인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더 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운영할지를 고민하고 방금 보신 것처럼 사촌동생이라고 둘러대라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해준 것 자체가 저는 다혜 씨가 더 비방받고 또 지탄받을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불법 공유 숙박업 운영 의혹의 대상인데, 제주도 단독주택과 이번에 영등포구 오피스텔.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오피스텔 자체는 아예 운영을 할 수 없는,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대상이다. 자, 일단은 이 사촌동생이라고 얘기를 해라, 사촌동생 집에 놀러 왔다고 얘기를 하라라고 시킨 게 문다혜 씨 본인이 맞는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 오피스텔은 문다혜 씨 명의로 돼 있는 곳이고 불법 운영이 어제 취재진에 의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주도 건과는 이 처분이나 조사도 앞으로 좀 다르게 진행이 되겠군요. 일단은 서울에서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에서 다시 이제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이런 숙박업을 할 때에는 신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조금 아까 채널A의 보도를 보면은 문다희 씨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준법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어제까지도 지금 이 불법 숙박업이라는 것을 아마도 알면서 지금 숙박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문다희 씨와 관련해서는 전 남편의 해외 취업에 있어서의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책에 대해서 디자인 편집 비용으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와중에 제주도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었고 윤건영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 집은 숙박업소로 쓰고 있는 것이다. 별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전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음주운전 과정에 있어서도 또 그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여러 차례 미납됐다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문다희 씨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이게 준법 정신이라는 기본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어제요. 영등포 구청 측에서는 이 문다희 씨 명의의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게 지금 며칠 됐잖아요. 그렇다면 글쎄요. 그때 뭐 이 배상금이라도 물려주면서 이거 영업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최근까지도 영업을 해왔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또 비난받을 부분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문다혜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숙박 공유 사업은 최근에는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죠.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분명히 위법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사회적인 폐해가 낮다라고 법원이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차체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숙박 공유 사업을 양성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을 음지에 두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차 양성화해서 이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이루어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 공유 숙박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장해서 설명을 해주셨군요.